오늘도 못 자면 안 되는데 지금은 몇 시나 되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을 못 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타깝게도 앞으로 더 잠을 자기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고 이제는 낮에도 밤에 잠자는 것이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잠을 못 잘 것 같은 불안감이 시작되면 잠이 달아나는 현상은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잠에 대한 불안 자체가 잠을 못 자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불러오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잠을 더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잠 못 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한 분들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조금만 노력하셔도 다시 생체 시계를 회복하기 쉬우니 앞으로 설명드리는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실연, 실직, 이별 등의 스트레스 등으로 잠을 못 자거나 다음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긴장과 설레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잠을 못 자는 것이 아주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고민될 것은 못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런 시간만큼 잠 못 자는 시간도 같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나중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져도 잠 못 자는 패턴이 습관화가 되어서 계속 잠을 못 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인을 찾다 보면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했다가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잠을 못 자게 되시는 분들은 크게 3가지 요소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첫 번째, 선천적인 성격과 체질. 두 번째, 스트레스. 세 번째, 생활 습관과 심리 요인. 이 3가지의 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저희는 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수준의 커트라인을 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수면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고난 성격과 체질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타고나기를 쉽게 잠들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로 그렇게 나신 분들도 있고 성장하면서 예민하게 성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듯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서서히 만들어진 내 안의 생각의 틀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길 일도 나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 화가 나거나 혹은 억울해하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잠을 다 못 자죠. 나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과 체질은 내가 살아오는 인생의 시간만큼 겹겹이 쌓인 것들이라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바뀌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이 바뀌면 기본적인 수면 저항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기도 하죠. 저는 범불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서 불안해지니까 밤잠을 편히 못 잔 날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못 자는 불안 요소가 높게 깔려 있는 것이죠. 저는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이 불안장애를 잡아야 했었는데요. 불안장애라는 것이 쉽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치료를 받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면서 잠 못 자던 것과 비교를 지금 해보면 지금은 수면의 질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몸으로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전에는 잠이 안 드는 것은 둘째치고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일어나면 잠잔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깊은 잠을 자는 날도 많고 누우면 잠 걱정 없이 바로 잠이 듭니다. 잠 못 자는 것으로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고생을 하시다가 다시 평소처럼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다시 잠을 못 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을 다시 자기 시작했어도 방심을 할 수가 없죠. 상태가 괜찮았을 때 기본적인 성격과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막상 잠을 못 자서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체질이니 성격이니 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당장 잘 수 있는 방법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체질과 예민한 성격이 낮아져야지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잠을 자기 쉬워집니다. 대부분 체질과 예민한 성격은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큰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 달라진다고들 하죠. 체질과 성격 또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완벽주의 성향으로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평범주의라고 할 만큼 생각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체질과 예민한 성격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상황. 예민한 체질과 성격 위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추가로 생기면 점점 잠을 자기 더 힘들어집니다. 슬슬 잠이 안 오는 단계의 역치를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별, 실직, 건강 등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이런 일들은 처음에만 충격적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별도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익숙해지죠. 실직, 질병과 같은 스트레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잘 안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속도 또한 천차만별이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고통이 오래 지속될수록 잠 못 자는 시간 또한 길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큰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죠.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스트레스 사건은 바꾸기 힘들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예민한 체질과 성격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잠 못 자는 단계의 수치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 또한 할 말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사건이 생기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조건 반사적으로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사건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 사건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건과 감정 그리고 반응 사이에는 내가 고통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한 심리학자가 바로 빅톨 프랭크 박사인데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빅톨 프랭크 박사는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스트레스 자극과 나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고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스트레스를 거부하려면 우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소위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모멸감을 주는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에서 내가 화를 낼지, 무시할지, 인정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는 스트레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고통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지수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잠자는 것도 쉬워지게 되죠. 세 번째, 생활 습관과 심리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과 심리적인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잠을 자는 것입니다. 타고난 체질과 성격, 스트레스 관리는 잠 못 자는 기본적인 수치를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큰 부분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생활 습관과 잘못된 생각 바꾸기는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편이죠. 대표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은 휴대폰 자기 전에 하기, 저녁에 술 마시기, 카페인 과다 섭취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 알아도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잠 못 자는 고통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고통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잠에 대한 불안감, 잠자는 공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이 무섭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각성이 되면서 비상사태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가장 편하게 쉬어야 할 시간에 가장 바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불안은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 자체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불안이 커지면 공포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큰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침대만 봐도 식은땀이 나고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의 악순환의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기 전에 내려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오늘은 자야 할 텐데 지금은 몇 시나 되었나 라는 생각이 불안의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기 전에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선 낮에 커피 마시는 것과 음주 등을 당분간이라도 피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기 전에 휴대폰도 멀리 하시고요. 이것만 지키셔도 웬만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시고 불안의 롤러코스터를 탑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실은 저 역시도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불안감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불면증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내가 불면증이라서 잠을 못 자서 늦었어. 불면증이라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심한 말을 한 거야. 이해해 주길 바래. 이런 식으로 모든 안 좋은 상황의 원인을 불면증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잠을 못 자면 모든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모든 문제는 다 불면증 때문이야 라고 체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불면증은 극복하기 힘든 불치의 병이 돼서 내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정작 나는 그렇게 심각한 단계가 아닌데도 말이죠. 잠이 들 때는 이렇듯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잠이 들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죠. 나를 불면증 환자로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잠을 못 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지만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잠자는데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말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의도적으로 불면증이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이라는 말도 이 환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때문이죠. 살다가 보면 잠들기 힘들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불안의 롤러코스터를 이미 오랫동안 타고 계시거나 이 코골이, 이갈이 등으로 자면서 자기 소리에 놀라 깨신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잠을 못 자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잠을 못 자게 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 수준을 넘기게 되면 잠을 자기 힘들게 만듭니다. 첫 번째, 선천적인 성격과 체질. 성장 배경 혹은 선천적인 이유로 잠을 자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사건은 조절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생활 습관과 심리 요인. 불안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생활 습관을 관리해서 악화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이라는 표현도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항목별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만들어지는 영상으로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잠자는 것이 걱정되어 30분을 넘긴 채로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대로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침대에 잠 못 드는 채로 오래 있으면 내일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디 꿀잠 자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